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 부동산 클래스,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막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런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네네네. 뭐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세금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 특히 이제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집 한 채인데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이거를 팔자니 양도세뿐만 아니라 뭐 상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막 제 선배들, 특히 한 5, 6년 선배들이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고 네. 연체로 계속 가산세 붙으니까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한 말씀 안 해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냥 끝이에요? 그럴 수 있죠. 당신이 젊어서 몰라. 그 나이 60 넘으신 어르신들의 아니에요. 마음을. 그 저희 회사에 그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좀 되게 그 과거와는 좀 다른 결로. 왜냐면 직접 이제 다 그 오피셜 프라이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실제로 받아보니까 그 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제대로 체감이 되죠. 네, 그게 이제 10년 내에 공시지가를 마켓 프라이스,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90%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근데 했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년 이후에 그 소득이 내가 그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는 다 물음표.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본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의 외적인 뭐 부업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금 내려고 알바 뛴다 시는 분들도 적지 세금 않아요. 내려고 열심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지금 이제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지금 문정부 이제 출범 이후에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의 규제가 있었고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집은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즉 not buy, for live 했는데 그게 이제 not buy? not buy.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뭐 사실 뭐 가장 가까이 그런 비슷한 사례를 보면 그 빈의 임대료 규제 정책이 결국 그 일대의 앞뒤를 경제를 말아먹었거든요. 오스트리아 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약간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임대 규제했고 그러다가 되게 어려워졌죠. 그런 사례가 거기만 있느냐? 사실 또 뭐 굳이 얘기하자면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베네수엘라는 이제 망한 나라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취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로 조금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접근했던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를 좀 이루어 보고자 했던 시도가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악화를 구축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한 거니까 빈은 임대를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임대료를 이제 상한을 딱 정해서 이 이상 임대료 받지 마라. 상한가를 딱 딱 임대료 상한가를 했군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임대차 우리처럼 한 거네 5%.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 하듯이 했는데 네. 결국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돈을 비싸게 못 받으니까 안 고쳐줘요. 임대를 하면서. 굳이 내가 이걸 고쳐서 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죠. 집을 안 고친다고? 네, 그러니까 낡고 헐고 뭐 녹물 나오고 춥고 해도 놔두는 거야 그냥? 네, 왜 어차피 수익률이 똑같은데 올릴 수 있는 게 슬럼화가 되는구나. 네. 리모델링 자체를 안 하고 네. 뭐 벽지 그냥 막 찢어진 거 그냥 사세요. 아니 뭐 알아서 아니면은 고쳐 쓰던지. 뭐 들어오지 마시든가.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선이죠, 선이. 네,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 정치학자들이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렇죠. 네, 결과론적으로 과거에 그 애덤 스미스 형님이 말씀하셨던 요즘 테스 형 요새 유행인데 스미스 형이 얘기했던 그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결국 부동산이 앞으로 더욱더 급등할 것이고 세금은 많아질 것이고 부자들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짚어드리자면 결국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임대차 3법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급물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서 집을 샀느냐? 거기가 바로 김포. 딩동댕. 김포. 김포, 뭐 파주 요즘 또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하나는 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그거? 일단은 한 3억 정도 웃돈 네, 지금 분양권에 분양권에 3억이 웃돈이 피가 붙었습니다. 분양권에.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정부가 이제 김포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정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막 뜨거우면 지정되겠죠. 조만간에. 장기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정된다고 저는 지정이 보는데 임박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임박했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 네, 네. 맞아요. 아니 뭐 전혀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 인천 서구도 투기가 일지군데. 근데 이 김포가 사람들이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가보면. 왜 놀라냐? 첫 번째, 저렴한 가격에 한번 놀라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뭐가 부분인데 저렴하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파트 다른 아파트에 가격이 비해. 다른 서울의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김포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근데 일단은 동네 분위기가 좋죠. 젊어요. 젊고 세련됐어. 한강뷰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김포 옛날에 그 슬럼화 됐던 옛날 김포 생각하다가 아니야, 막상 아니야.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붙는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인천 서구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김포 얘기하는데 아니 똑같은 인천 서구가 그 한강을 끼고 있어요. 지금 김포 뉴스가 옆에 네, 인천 서구 좋은 한강 아라뱃길 혹시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 예. 가봤어요. 뷰가요 장난 근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와야 돼요. 서구. 청라지구도 오보셔서 청라지구 좋아요. 거기. 청루도 좋죠. 거기 오른만큼 청라지구는 올라. 좋죠. 네. 비싸요. 그러니까 청라지구는. 거기에 비하면 어찌됐건 서울과 가깝다라는 이 거리적인 이점으로 놓고 봤을 때 김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더 열망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과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맞물려서 원래 김포가 뭐 라피아노 같은 그런 이제 단독주택지들 또 그냥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살던 사람들이 짓는 것 같은 그런 저층 주택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는가 싶더니 여지없이 새 아파트들이 사실은 여기 김포 한강신도시가 약간 무덤 같은 데였어요. 미분양 너무 많고 맞아. 여기 안 올랐어요. 김포 가서 시세 차익 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지. 사실은 그냥 이제 없었다. 정말 실거주자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서울이 아파트 값이 웬만한 데들 지금 84제곱미터 뭐 마포 이런 데도 막 20억 가까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10억 미만으로 건드릴 수 있고 젊은 사람들 많고 분위기 좋고 한강뷰 나오는 데가 김포더라. 그래서 지금 김포에 가는데 사람들이 서울 전세가에서 김포 가면 집 살 수 집 있다. 살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33평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일단 네. 기본형이니까 네. 8억 정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2018년 8억. 6월에 네. 4억 얼마에 분양했는데 네. 현재는 지금 8억. 네. 은평 뉴타운 박지동 60평형 7억 4천에 팔고 거기가 한강에 안 보이잖아요. 은평 뉴타운은 서울이잖아요. 서울. 선배 네, 네. 자고로 강이 있어야 돼. 강이. 네, 물이 산보다. 물이 보여요. 우리 저는 뭐라- 산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산으로 선배가 가는 좋아하는 걸 향하면 안 돼요. 네. 네. 항상 산으로 가네요. 북한산, 남산 무슨 물이 있는 곳으로. 아, 기본적으로 지금 한강 뷰 라인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나. 이쪽 왼쪽으로는 김포, 그다음 오른쪽으로는 하남. 하남. 지금 양대 산맥이 양대. 아예 이게 휘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산을 좋아하면 뭐 현명하고 뭐하고 하면 저기 좋고 뭐 강을 나는 이제 좋아하면 물이 뭘 좋은데. 물이 좋아합니까? 네. 물 좋아요. 아 저는 강. 사실 아니 물이 저는 없- 산. 사주에 물이 없어서. 저는 산이 좋아요. 산은 산에 가서 열심히. 네. 산은 많아요. 자 그러면 미래를 봅시다. 네. 김포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투기과열지구 김포가 저장이 돼도 아무래도 지정돼도 투기과열지구의 영향을 받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데를 비추어 봤었을 때 그 젊은이들의 어떤 이동이 이루어지고 서울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입지적인 이 두 가지 이미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되었다. 그리고 새 아파트다. 뭐 이런 측면들은 당분간 또 견인이 되는. 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좋다 이거죠? 네. 장기동이 또 뜬다고 전문가 윤희정 그 네. 촉이 있잖아요. 여기는 촉이 뛰어나잖아요. 네. 사실 가는 곳마다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는 네. 윤희정 아니 하나. 그건 아니. 장기동이 뭐 뜬다. 제 예. 동생- 가는 동생한테- 곳마다 부동산 투자를 실패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믿으면 안 돼요. 제 그래서 동생한테 우리가- 김포 네, 네. 사실은 2달 전에 김포 알아보고 했거든요. 네. 김포 너무 여기 좋죠. 감각이 뛰어나다. 두세 달 네. 전에 김포에 나는 가서 오직 집을 인천 살아. 서구거든. 네, 네. 검단. 거기도 이제 김포가 많이 뜨면 또 옆으로 갈 거예요. 무조건 가죠. 그리고 네. 서구가 가까워요 김포보다. 그럼요. 찾지 마세요.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요? 가깝다고요? 더 가깝죠. 아니, 훨씬 근데? 가깝죠. 혹시 인천인데?
지하철역으로 김포공항에서 두 정거장이잖아요, 고맙요. 아 예. 근처긴 하나. 김포는 좋지만 지하철이 역세권이 쉽지 않다고요. 차를 근데 갖고 그 달려야 장기동이라는 되는데 곳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교통 요지라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왜 것 자꾸 같아요. 내가 우리 김포를 디스하고 싶지 왜? 16분이 지나가지고 네. 첫 회는 네. 자 여기서 네. 이제 자 그래서 다시 뜨고 있다 김포가. 김포가 네. 그리고 서울하고 가깝고 네.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도 젊고 네. 좋더라. 분위기가 새 아파트다. 좋고 네. 새 아파트고 네, 네. 괜찮은데 거기다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아니고 뭐 갭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되는군요. 네. 빨리 가봐야 돼 빨리. 네, 빨리 김포를 빨리 가라는 윤희정 아나운서. 빨리. 글쎄요. 지금 약간 늦었어. 아 지금도 늦었어요? 살짝 늦었어. 빨리 근데 해야 돼. 저는 그냥 왠지 부동산 클래스에 나왔으면 이미 늦었어. 인천 서구를 이렇게 추천하는. 우리는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야 8억이면 인천 서구에 세 채 사는데 진짜 이런 새 채를 산다고요? 세 채. 아직도? 2억 5천 우리 집 신한 아파트. 모든 종결은 인천 서구로 끝나는. 인천 서구요. 영원 하락.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